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긴 뭐 우수가 지났으니까 비가 이제 많이 오겠죠. 비가 온다고, 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을 청소하는 비에서 왔거든요. 하늘에서 깨끗한 물을 내려서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씻어버리는 도구로 내려준 게 비다. 그래서 이제 비라는 용어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의 그 몸과 마음에도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둑판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적에 바둑판은 81개 받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천부경은 81의 글자로 이루어졌다. 81의 글자, 또 81의 받전자. 숫자는 81로 똑같은데 하나는 이게 글자자, 요거는 받전자잖아요. 그 바둑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81개 받전자를 갖다 썼는가, 즉 받전자에 들어있는 그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밭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잘 알다시피 밭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그 모든 걸 생산해내는 곳, 심고, 그 다음에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바탕을 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밭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바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바탕,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영적인 먹을거리, 영적인 양식, 깨달음의 양식,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바탕, 그런 걸 바둑판에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81개로, 그것도 81개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밭의 의미, 밭전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밭전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80일인데 요거는 글자자라고 했고 요거는 밭전자라고 했는데, 요 차이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자를 자꾸만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고, 우리의 그 언어의 70~80%는 전부 다 한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은 사물을 보는 그 해안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밝아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써놓으신 모든 책들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한자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자 선생은 아니지만 이 진리를 갖다 연구하고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수리를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 81자, 글자자라지, 글자인데 요걸 좀 이렇게 썼어요.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요거는 진면이라 했잖아요. 보호할 면. 요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있고 손잡이가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간머리라고 하고, 요거는 민자, 민간머리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이 뭔가 이렇게 덮어 씌운 걸 가르쳐요. 근데 밑에 아들 자자가 들어갔어요. 그 아들을 덮어 씌웠다, 뭐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근데 이걸 왜 글자라고 하느냐, 아니 아들하고 글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깨달으려면은 요걸 이제 한자는 그 한자가 만들어진
뭐랄까, 모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최고 오래된 게 뭐냐면 갑골문이라고 있어요. 갑골문. 그 다음에 이제 갑골문은 이제 거북이 배나 등에 이제 새겨진 그 문양을 보고, 무늬를 보고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문, 소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뿌리부터 이렇게 알아야 돼요. 즉, 갑골문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런 거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갑골문에 맨 처음 요 글자가 나왔는데, 아들 자자가 나왔는데, 요 모양을 보면은 갓난아기 그 방 안에 갓난아기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아들 자자 요렇게 아들 자자는 요구하고 요게 마칠 요자예요. 끝날 요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끝내면 수료, 뭔가 일이 끝나면 종료할 때 여기 마칠 요자를 써요. 이게 마칠 요자하고 한일자를 합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마칠 요자가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밑에 이렇게 작게 그냥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글자로 만든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게 왜 마칠료가 되었느냐면은,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하늘은 원이요, 둥근 원이고, 땅은 네모진 방이고, 사람은 삼각형, 그래서 원방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동그라미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쭉. 생명체가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거, 하늘에서 이제 막 땅으로 내려온 거, 그걸 그린 게 요 모양이에요. 그걸 문자로 나타낸 게 마칠 요자고, 그러니까 생명을 탄생하는 작업을 마쳤다 해서 마칠요라고 했고, 거기다가 한일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들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자라 그러니까 뭐 여자는 아니냐, 딸내미는 그럼 자식이 아니냐, 아니죠. 이제 그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들은 양을 가리키고, 양은 뭐냐면 생명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들 자자라고 하지만은, 아들이건 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생명력 그 자체, 태어난 생명력 그 자체를 갖다가 아들 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 한일자가 뭐냐면은 하나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 개의 한일자가 합친 겁니다. 천부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천부경의 한일자가 몇 개가 있느냐면 일석삼극 해가지고 천일, 이렇게 일이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 개의 일이 하나로 합한 걸 일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일로 시작한다, 하나로 시작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시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일이 한데 합했으니까 이거 삼즉일이라고 한다. 셋이 하나요, 일즉삼, 하나가 셋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 자자의 이 한일자는 이 일시의 일을 가리킬 겁니다. 단순한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고,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로다가 그 태어난 것 갖다가 마무리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어떻게 글자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게 글자자라고 했으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의식을 갖다가 깨우치는 수단입니다. 사람을 깨우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음성으로도, 소리로도 깨우치는 거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부호, 그걸 그 중에 하나가 글이죠.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천부경의 천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천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특정한 거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을 세상에다가 전달하는 도구는 전부 다 천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글자거든요.
그래서 왜 글자자라고 이걸 하게 되냐.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글자자라고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무형으로 있던 그 생명력 있잖아요. 즉, 천지인이라는 그 세계가 하나로 합하는 생명력.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세계가 합한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거 삐친 거. 이게 나흘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흘생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자가 생자 자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천지인 삼극이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는 그 상태를 갖다가 가리킨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천부경을 바탕으로 한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부경을 깨달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천부경의 수리를 제대로 깨우치면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 그걸 저는 이 세상에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유튜브도 방송하게 되는 거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세계, 천진 세계라 하나로 요건 세울 권자잖아요. 세운다, 뚫는다. 요게 권자라 했잖아요. 요건 삐침별이고, 셋이 하나 된 거 일시라 했잖아요. 일시해서 나오는 거 갖다가 나흘생이라고 했다. 그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칠요자에다가 한일자를 해서 삼즉일이 다 맞췄다. 맞춰서 형성으로 들어간 게 아들이다. 즉 생명체다. 그러니까 무형의 진리, 이거 천일질인일은 첨단무념 아직 형성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 땅의 시, 사람의 시, 이런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드러날 적에 그걸 생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에다가 한자를 한 그것도 이 세계가 하나로 합해서 형상으로 태어난 맨 첫 번째 형상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렇게 본다면은 글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있던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생각,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은 유형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것들이죠. 그 형상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형상이 있는 것처럼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게 바로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글자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결론은 생명의 탄생, 즉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글자 자자가 아들자를 이제 쓰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것이 9981로 가로 세로 구궁 또는 구병이죠. 가로도 9개, 세로도 9개 갖고 9981로 날줄과 시줄, 즉 날씨를 짤 적에 비로소 온전한 글자가 된다. 즉 온전한 깨달음을 일러준다. 그렇게 뜻을 가진 게 81자라는 글자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81전에 받전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받전자가 이제 대부분 눈에 보이는 논밭을 가리키는 그런 밭으로 이제 알게 마련이죠. 뭐 틀린 건 아니죠. 요게 이제 요것도 갑군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뚝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논과 밭에 보면은 논두렁, 밭두렁 하는 뚝이 있잖아요. 이게 길 있잖아요. 길. 요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바둑의 어원은 밭둑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방으로 벌어진 밭의 경계선을 그린 겁니다. 지금 이게. 즉, 밭둑을 그린 겁니다. 밭과 그 밭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밭하고 뚝을 합해서 밭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냥 바둑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럼 밭전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선 이 밭전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제 그걸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밭전자는 쉽게 말하면은 얼핏 보면은 이게 애운담이라 했잖아요. 이제 조그만 거는 입구자라고 하는 거고 큰 거는 모든 걸 애운다고 하는 건 애워 쌓다 해서 한 거거든요. 애운 담벼락의 얘기죠. 그리고 나라국이라고도 그래요. 욕을 갖다가. 아무튼 조그만 입구자가 있고 큰 입구자. 근데 이건 큰 입구자예요. 큰 입구자에 열십을 품은 거예요. 즉 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십을 품었다, 십자를 품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까 글자자는 뭐냐면은 보호하는데 요거 세 개의 한일자를 보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 했잖아요. 세 개의 일이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벌어지고 다시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걸 보호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즉 천진삼극이 벌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 원리, 그 모든 상태를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글자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밭전자는 뭐냐면은 즉 글자자는 일을 위주로 한 거고 한일자를 위주로 한 거예요. 밭전자는 반대로 십을 위주로 한 거예요. 요게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럼 1과 10을 위주로 한다는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잘 알잖아요. 시작은 모든 숫자 시작은 1로 시작해요. 2, 3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으로 끝나잖아요. 자,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끝을 말하는 겁니다. 1은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글자자는 1의 시작을 말한다. 즉 시작을 의미한다 그 얘기고, 밭전자는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완성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러지 글자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십자 속에는 10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 십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십자가 하나.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점이 지금 몇 개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이게 다 점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바둑판을 19줄이 됐는데 이렇게 19줄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크게 이렇게 나누면은 가운데 여기 하나가 1000원점이고 이 중심점을 1000원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19로인데 가운데 여기 10이잖아요.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19의 중심이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판을 크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81개 밭전자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한 개로 그리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나 그 모양이 똑같아요. 그 모양이 같다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도 동일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그리거나 크게 그리거나 상관이 없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10이 몇 개냐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지금요. 네 개. 근데 사실은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직선으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네 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네 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하고도 있잖아요. 1, 2, 3, 4 이게 10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끄러워요, 이것도. 그럼 여기에도 십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도 이제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둑판은 이렇게 19줄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중심점이 있잖아요. 중심점을 우리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바둑판에 집이 몇 개가 있느냐 할 때 요 열십자의 중심점을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콕콕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열십자가 밭전자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열십자예요. 요게 지금 요게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십자가 하나 있는 거하고 하나 있으면 중심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열십자가 하나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중심점이 4개가 돼요, 이렇게. 4개가 되면서 요 우술이 있잖아요. 우술을 떼어버리면은 입구자가 돼요. 요거는 십자가가 2쌍이죠. 한 쌍, 2쌍이 합한 거예요. 십자가 2쌍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3쌍을 합해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수리를 다 떼버리면은 이게 밭전자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밭전자는 3쌍의 십자가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천부경을 이해하고 천부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의 이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